안녕하세요. 넝쿨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최고 전성기였던 6세기.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모두 탈환했고 지상 최고의 건축물인 성 소피아 성당을 완성했으며 황제의 이름을 새긴 법정까지 편찬했던 최고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가 사실은 공동 황제였다는 것을 아시나요? 유스티니아누스의 부인 테오도라는 제국의 통치권자로서 남편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제국의 통치자로 당당하게 활약한 여걸 테오도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스티니아누스는 테오도라와 결혼하기 위해서 법까지 바꿨을 정도로 그녀를 아꼈습니다. 테오도라의 출신이 비천했기에 황제와 결혼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도 변방의 농민 출신입니다. 그의 백부가 황제였기에 양자가 돼서 황제가 된 건데요. 유스티니아누스의 백부 유스티누스 황제도 돼지치던 평민의 일자 무식이었지만 황제가 됐거든요. 이런 비잔틴 제국에서도 문제가 될 정도였다니 테오도라는 도대체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테오도라는 매춘부였습니다. 테오도라의 아버지 아카키우스는 비잔틴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극단에서 곰 사육사로 일했습니다. 아카키우스가 일하던 극단은 녹색파 소속이었는데요. 당시 제국의 시민들은 녹색파와 청색파로 양분되어 전차 경기 등 오락을 관람했습니다. 단순히 편을 갈라서 게임을 응원하는 것만이 아니었고 요즘 시대의 정당 같은 역할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카키우스가 갑자기 죽자 어린 딸 셋과 홀로 남은 테오도라의 어머니는 죽은 남편이 하던 일을 이어받은 남자와 재혼했지만 녹색파는 이 가족의 생계수단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들은 녹색파에서 버림받았지만 청색파에서 어린 소녀들에게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소녀들은 공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리스어로 헤타라이라고 하는 이 직업은 고급 창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둘째였던 테오도라는 언니가 일할 때 시중 드는 일로 시작했고 나이가 들자 언니처럼 무대에 섰습니다. 테오도라는 악기도 못 다뤘고 춤도 잘 못 췄지만 외설스러운 코믹 연기 때문에 큰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테오도라가 유스티니아누스를 만나기 전에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를 만난 이후엔 그때까지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요조 숙녀가 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큰어머니, 즉 황후 루피키나는 이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황후는 야만인 출신의 일자무식이었지만 정절만큼은 나무랄 데 없었기에 테오도라를 적극 반대했어요. 유스티니아누스는 황후가 죽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고 그녀가 죽자마자 테오도라와 결혼합니다. 그는 백부인 황제 유스티누스의 칙령을 받아 원로원과 매춘부의 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을 고쳐 명예로운 회계를 한 여인은 과거 극단에서 몸을 팔았더라도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사실 유스티누스는 부인처럼 일자무식일 뿐 아니라 문맹이었습니다. 칙령을 반포할 때 자필 사인을 못해서 나는 읽는다 라는 네 글자를 새긴 판을 써서 그 판을 문서 위에 놓고 새겨져 있는 부분을 따라 펜을 움직이며 간신히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계자로 지정한 조카 유스티니아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지 일찌감치 공동 황제를 선언했습니다. 527년 유스티누스가 죽었고 유스티니아누스가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정복전쟁이 시작됩니다. 서로마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그의 야망은 명장 벨리사리우스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하지만 전쟁은 다 돈이잖아요. 엄청난 증세가 시작됩니다. 당시 공중세라는 세금이 생겼는데 이건 고층 주택에 사는 사람에게 부과된 세금이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반발은 당연히 컸고 이것은 532년 니카 폭동으로 폭발해버립니다. 니카 폭동은 콘스탄티노플의 전차 경기장인 히포드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유산인 빵과 서커스는 당시 콘스탄티노플에서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국도 로마에서 그랬듯이 시민들에게 빵을 배급했고 다양한 구경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이집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듯 콘스탄티노플의 중심이었던 경기장 앞에는 오벨리스크가 서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경기장 히포드롬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연간 100일 넘게 전차 경기가 개최됐습니다. 시민들은 청색파와 녹색파로 나뉘어 응원했고 기수는 영웅이 됐습니다. 오늘날의 프로야구랑 비슷했다고 해요. 황제들도 청색파나 녹색파의 편에 서서 직접 전차 경주를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대관식까지 열렸던 히포드롬은 사실 성 소피아 성당, 궁전하고도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히포드롬은 황제와 시민들이 직접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청색파였습니다. 테오도라는 어린 시절 청색파에게 은혜를 입었었죠. 기고만장해진 청색파는 못된 짓을 하다 대낮에 성 소피아 성당에서 살인사건까지 저지릅니다. 치안 책임자는 황제가 알아놓은 틈을 타서 청색파의 범죄자를 소탕해버렸고 황제는 일어나자마자 그에게 누명을 씌워 예루살렘으로 쫓아냈고 그는 평생 수도원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유스티니아누스가 청색파를 끝까지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니카 폭동은 청색파, 녹색파 가릴 것 없이 모든 시민이 다음 황제까지 옹립해놓고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니카, 승리하라. 이것은 당시 시민들이 히포드롬에서 외치던 응원 구호였습니다. 시민들은 성 소피아 성당에 불을 질렀고 법무장관과 재무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황제의 꿈인 서로마 제국 영토의 탈환은 시민들의 소망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그는 두려움에 황제의 자리를 내놓고 도망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테오도라가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줏빛 어의가 빛나는 수의가 되더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황제의 옷은 최고의 상복이니까. 유스티니아누스는 황후의 충고를 받아들여 시민들에게 전면 전쟁을 선언했고 히포드롬에 있던 모든 시민들을 청색파, 녹색파 할 것 없이 모두 공격해서 하루 만에 3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새 황제로 옹립됐던 히파티오스까지 체포함으로써 반란은 완전히 진압됩니다. 테오도라는 항상 유스티니아누스의 훌륭한 조력자였습니다. 그가 제정한 법률은 모두 아내와 사려 깊은 협의 끝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오도라는 자신이 고생했던 때를 잊지 않고 매춘부들의 갱생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비잔틴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한 유스티니아누스의 치세는 테오도라가 죽으면서 급격하게 저물어 갑니다. 황제의 전기인 전쟁사와 건축론을 쓴 프로코피우스가 몰래 썼다고 알려진 비밀 역사에 따르면 유스티니아누스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책넝쿨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넝쿨의 1분 명상을 클릭하시면 이어서 1분 명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